서기 1258년 고려 고종 45년 누군가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 예전부터 내 덕에 먹고 살지 않았더냐? 그런데 나쁜 말을 해서 나를 헐뜯는가? 이건 기른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지 않더냐? 기른 개가 주인을 문다. 이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폭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자는 자신보다 지체가 훨씬 높은 왕족에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복원, 복의 근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고려사 반역열전에 기록된 그야말로 반역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기획 반역자였습니다. 1231년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백성 1500호를 이끌고 몽골에 투항했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한 고뇌의 결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몽골군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대사가 마침내 이루어진다면 저의 충정을 생각해 주시고 혹 이를 그르치게 되더라도 자리 하나는 챙겨주시옵소서. 고려 정복에 성공하면 큰 자리를 달라는 요구. 그는 조국을 팔아 자신의 출세를 흥정했습니다. 그는 몽골군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침략을 도왔습니다. 심지어는 몽골 황제 몽케칸에게 이런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황제폐하, 고려가 성을 겹겹이 쌓은 것은 항복할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어서 공격해야 합니다. 그는 동포들의 피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포로로 잡혀간 고려 백성들을 관리하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지만 공에 도취된 자에게는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 무렵 고려에서 인질로 온 왕족이 있었습니다. 영령공 왕준. 홍복원은 자신의 권력이 왕준에게 분산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당을 불러 나무 인형을 만들고 저주하는 의식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그는 결국 선을 넘고 맙니다. 왕준을 찾아가 그 말을 내뱉은 겁니다. 이것은 이른바 기른 개가 오히려 주인을 문다는 거요. 아뿔싸. 그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준의 아내 영령공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칭기즈칸의 세 번째 정녀가 낳은 딸, 즉 칭기즈칸의 외손녀이자 몽골의 황금시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분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격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당찬 여인이었습니다. 고려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홍복원의 태도가 불손함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통역관을 불러 내용을 확인한 그녀는 홍복원을 자신의 앞에 끌어안쳤습니다. 그리고 추궁했습니다. 내 놈은 너희 나라에 있을 때 무엇을 하던 자였느냐? 변방성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족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 남편이 주인이고 네가 개가 아니더냐? 도리어 공을 개라고 하면서 주인을 물었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이냐? 황족의 분노. 그녀는 곧바로 말을 타고 황궁으로 달려갔습니다. 홍복원은 재산을 털어빌고 울며불며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길 위에서 그가 만난 건 그녀가 아닌 몽케칸의 칙사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몽골 황제는 칙사와 함께 수십 명의 장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명령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밟아 죽여라. 홍복원은 길바닥에서 수십 명의 장사들에게 짓밟혀 참혹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가사는 몰수당했고 처자식은 형틀을 썼습니다. 그는 반역만이 부귀영화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투항, 길잡이, 정보 제공, 전쟁 선동, 매국의 종합선물 세트와도 같았던 그의 인생. 하지만 절정의 순간 자신의 입에서 나온 오만함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충성하려 했던 몽골 황제의 명으로 길 위에서 비참하게 으깨어졌습니다. 역사는 그를 반역열전에 기록했습니다. 기른 개가 주인을 물려다 결국 그 주인에게 사냥당한 어리석은 개의 이야기로 말입니다.